오늘 우리는 특히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하는 시기로 접어들 때 우리의 건강,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해 다소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를 탐구할 것입니다. 자위 습관과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한 노출, 그리고 강한 내면의 힘을 기르고 앞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인 콘텐츠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찌는 이 주제에 관해 많은 이모와 삼촌들이 이것이 젊은이들의 문제이거나 논의할 가치가 없는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건강관리 분야, 특히 중노년층의 건강 분야에서 단연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찌는 특히 정보가 널리 퍼져 있고 이미지가 자극적인 현 시대의 본능적 욕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숙달하는 것이 명료함, 건강, 평화롭고 풍요로운 영적 삶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이모와 삼촌들이 하치에게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곤함을 느끼고 삶의 활력이 부족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숨겨진 습관을 조사하는 것이 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과학적, 심리적, 실무적 경험의 관점에서 솔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습관의 남용이 해로운 이유를 이해하려면 뇌의 내부 메커니즘, 특히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생존이나 발달에 즐겁고 유익한 일을 할 때 내가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완수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연결의 순간을 가질 때 뇌는 도파민을 방출하여 기쁨과 만족감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촉구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고 필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음란물을 보거나 자위를 하면 자연적인 활동보다 훨씬 더 큰 도파민이 갑자기 급증하게 됩니다. 도파민의 홍수처럼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즐거운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가짜 보상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노력이나 깊은 감정적 연결이나 지속적인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맛있고 배고픔을 즉각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지만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선한 재료로 준비한 아늑한 가족 식사는 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깊은 만족감과 포만감을 가져다주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몸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쉬운 가짜 도파민을 뇌에 지속적으로 보상하면 뇌는 점차 높은 수준의 자극에 익숙해져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 대부분은 건강한 것에 대한 도덕적 규범과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설물과 관련된 자위행위는 비밀리에 은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이것이 진정한 감정적 연결이나 건설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일시적인 즐거움이 지나간 후 종종 죄책감, 고통,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와 같아서 우리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서서히 침식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동기의 감소입니다. 뇌가 인공적인 성적 자극을 통해 쉽게 고용량의 도파민을 받는 데 익숙해짐에 따라 삶의 다른 건강한 활동은 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좋은 책을 읽고, 공원을 산책하고, 자녀,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정원 가꾸기나 체스 같은 취미 생활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 모두 기쁨을 가져다주고 도파민을 방출하지만 부드럽고 점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그 강력한 자극에 비해 무뎌질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목표와 단순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삶의 기쁨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동기는 크게 감소합니다. 셋째, 집중력과 기억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극도의 흥분에서부터 죄의식, 공허함까지 강한 감정의 동요와 함께 마음이 끊임없이 자극적인 이미지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기 어렵게 만듭니다.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간단한 대화를 듣는 데 집중하는 능력이 산만해지고 손상됩니다. 많은 과학 연구에서는 음란물 남용과 단기 기억력 감퇴, 명확하고 사려 깊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 사이의 연관성도 밝혀졌습니다. 아시아 문화의 중요한 측면은 활력이나 기질의 개념입니다. 내면의 힘이 강하고 정신이 강하며 순수한 영혼을 지닌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믿음직스럽고 편안하게 만드는 특별한 기질, 자신감, 침착함, 긍정적인 에너지를 풍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쾌락을 누리고 나서 죄책감과 수치심, 피로감, 공허감에 끊임없이 빠져들게 되면 우리의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는 심각하게 고갈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낙관적이며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상상해 보세요. 상쾌함과 편안함, 심지어 영감까지 주는 느낌인가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항상 우울하고 자의식이 강하고 활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쉽게 피곤하고 무거워집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과 같은 감정은 진동이 매우 낮은 감정 상태로 간주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정신을 끌어내려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내면의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우리 주변의 다른 부정적인 것들에 끌리거나 영향을 받기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 측면에서 한 가지 우려사항은 발기부전 또는 전반적인 성기능 저하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것이 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의사들이 매우 어린 나이에 점점 더 많은 남성이 이 질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과도한 음란물 노출과 자위 습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뇌가 잘못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가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면 위에 극도로 강하고 다양하며 비현실적인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뇌는 점차 그 수준에 익숙해지고 그에 대해서만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성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동일한 흥분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정서적 연결, 친밀감, 보다 자연스러운 자극이 필요한 곳. 중년과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학대는 자연적인 생리적 변화를 악화시켜 성기능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개선하기 어렵게 만들어 개인 생활과 결혼 생활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치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나는 중독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스트레스를 풀고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하치는 솔직하게 반성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 삶과 마음의 특정 부분을 조용히 통제하고 있습니까? 중독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상입니다. 중독은 또한 지루함, 외로움, 불안,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과 같은 불쾌한 내부 감정을 해소하고 대처하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로 정의됩니다. 비록 그것이 가끔씩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과자 먹기, 술 마시기, 흡연하기, 자위하기 등의 습관이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생명선이 된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습관에 의존하고
마음의 습관적 반응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음란물 제작자들은 이런 심리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들은 시청자의 참여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점점 더 다양하고 접근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어 끝없는 자극의 미로로 유도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소중한 집중력이 침식되고 시간이 낭비되며 우리는 점차 핵심 가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파헤쳐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합니까? 종종 그것은 순전히 생리적인 필요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깊으며 심리적 좌절의 해소와 우리가 건강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불쾌한 감정을 피하는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층에게 흔히 나타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심리적 원인에 대해 하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양육 책임을 다한 후 또는 은퇴 후에 삶의 목적이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익숙한 업무 주기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은 삶의 명확한 목표와 필요한 바쁨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루함, 저항, 그리고 시간을 죽이고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이 되는 오래된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외로움, 사회적 연결의 부족입니다. 현대 생활에서는 때때로 노인을 포함한 우리에게 깊은 관계를 맺을 시간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은 바쁘고, 친구는 점점 사라지고, 배우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마음을 털어놓고 공유할 사람이 없다는 점도 대안이자 보상으로서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요인이다. 셋째, 스트레스. 모든 연령대의 삶의 압력. 인생에도 고민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건강 악화, 재정적 어려움, 가족, 자녀, 손주에 대한 걱정, 이사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등의 큰 변화에 대한 걱정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위가 즉각적인 대처, 메커니즘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트레스를 빠르게 해소하는 방법. 넷째, 자존감이 낮다. 시간은 외모, 건강, 심지어 사회적 지위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더 이상 민첩하지 않고 스타일리시하며 주름, 흰머리에 대해 자의식을 갖지 않는 느낌, 예전처럼 자식과 손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느낌. 이 모든 것이 자존감에 상처를 줍니다. 그럴 때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통제력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가상 세계를 찾는 것은 심리적 도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현실 직면을 회피하는 메커니즘이다. 때로는 이 습관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무력감을 느끼거나 직면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문제와 갈등을 일시적으로 잇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족 갈등을 해결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건강 문제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방법을 찾는 대신 가상의 즐거움에 몰입하면 일시적인 탈출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심리적 공백을 피하거나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 습관을 실수로 또는 의도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점차 끊기 매우 어려운 부정적인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더 큰 지루함, 외로움,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은 자위로 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외설물, 일시적인 만족감, 더 큰 죄책감, 수치심, 공허함, 더 큰 피로감, 더 큰 감정이 즉시 뒤따릅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증가시키고 다음 어려움이 닥칠 때 더욱 커져 그 사람이 이 친숙한 약을 찾는 경향이 더 커집니다. 이 순환은 계속되어 점차 정신을 침식하고 생명 에너지를 감소시키며 진정한 행복과 내면의 평화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좋은 소식은 비록 이 습관이 오래전에 형성되어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 박혀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과 마음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바꾸고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쇠는 의지력을 사용하여 욕망을 엄격하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키우고 보다 안정적이고 명쾌하며 확고한 마음을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훈련과 내부로부터의 충분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동기를 결정하십시오. 왜 정말로 이 습관을 바꾸고 싶나요? 더 나은 건강과 더 많은 유연성을 갖고 싶은 욕구 때문일까요? 노년을 즐기기 위해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까? 관계를 개선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싶기 때문인가요? 자녀와 손주들에게 자제력과 건강에 대한 좋은 모범을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단지 남은 인생을 좀 더 평화롭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까? 개인적으로 정말로 중요하고 충분히 강력한 이유를 숙고하고 찾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당한 목표나 이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징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규율은 처벌이나 가혹한 자력이 아닙니다. 훈련은 근육을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부드럽지만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 장기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다음은 강한 내면의 힘을 키우고 점차적으로 유혹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적용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마음 챙김과 자기 인식을 실천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히 현재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판단이나 성급한 반응 없이 몸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느껴보세요. 자기인식은 자신을 이해하고 사고와 행동의 자동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간단하게 연습하고, 호흡을 관찰하고, 매일 아침에 잠에서 깬 후 또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몇 분씩 투자하세요. 조용히 앉아 눈을 살짝 감고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이나 복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마음이 방황할 때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인식하고 호흡에 다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욕망, 오래된 습관을 따르려는 충동 또는 불쾌한 감정, 지루함, 불안, 외로움이 발생할 때 감정과 충동을 인식합니다. 반사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그 감정이나 충동을 객관적으로 말해보세요. 지루함이 찾아오는 기분이구나. 이게 바로 전화기를 보고 싶은 충동이구나. 그것을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으로 보십시오. 그 마음이 나타나고 잠시 지속되다가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마음 챙김을 피하는 것의 이점은 충동의 출현과 습관적인 반응 사이에 귀중한 간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감정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욕망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들은 왔다가 갑니다. 우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며 그 감정의 노예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보다 의식적이고 현명하게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무상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인생은 항상 변합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물과 현상은 무상하며 순간적인 즐거움과 고통을 포함하여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을 반성하고 점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 것이며, 동시에 어려움과 역경에 직면했을 때 겪는 괴로움과 투쟁도 줄어들 것입니다. 불쾌한 느낌이나 지루함이 나타나면 부드럽게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이 역시 일시적일 뿐입니다. 영원히 여기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갈 것이다. 성급하게 불쾌한 감정을 채우거나 밀어내려고 하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불쾌한 감정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충동의 유혹적인 힘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 예상치 못한 질병, 경제적 상황,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 본질적으로 우리 능력 밖의 것들을 바꾸려는 노력은 우리를 더욱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는 방식,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바꾸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말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건강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랄 수는 없지만 치료를 따르고 자신을 더 잘 돌보고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욕망이 생기면 즉시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절대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더 건강한 것에 관심을 돌리도록 선택하십시오. 통제 범위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내면의 힘이 실제로 작용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넷째, 문제 해결적 사고력을 기르세요.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거나 우울해지거나 이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새로운 사고 습관을 연습해보세요. 차분하고 명확하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생각합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침착함을 유지하십시오.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몇 분 동안 마음 챙김을 연습하여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근본 분석은 쉽습니다.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느낌을 받는가? 이러한 충동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현실에서 불쾌한 일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까? 해결책을 찾고 이 쉬운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감정을 다루는 좀 더 건설적이고 건전한 방법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저녁에 외로울 때 자주 자위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습관을 반복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저녁에 덜 외로울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해결책은 자녀와 손주에게 전화를 걸고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노인 클럽에 가입하고 소울메이트를 찾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근본 원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자위로부터 일시적인 안정을 찾고자 하는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에 대해 사랑과 연민을 실천하십시오.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명 변화의 길에서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우연히 예전의 길로 돌아간다면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괴롭히거나 잔인하게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약해서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연민으로 자신을 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해와 관용은 도움이 필요한 가까운 친구를 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인정하고 용서하십시오.
학습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임을 인식하십시오. 일시적인 약점을 용서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긍정적인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괜찮다고 말하세요. 누구에게나 나약한 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깨달았고 내일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체적으로 돌보고 좋아하는 활동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부정적인 영향, 유해한 소셜 네트워크, 건강에 해로운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많은 귀중한 경험을 하며 삶을 살았고 어느 정도 공헌을 했습니다. 나쁜 습관이 인간으로서의 전체 가치를 정의하거나 낮추도록 두지 마십시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더 이상 건강,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감사는 매우 강력한 영적 약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에 항상 초점을 맞추는 대신 당신이 가진 좋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감사함을 느끼기 위해 매일 적극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아주 작은 것조차도 현재의 건강일 수 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가족, 친구의 사랑, 머리 위의 지붕, 적절한 식사, 햇빛, 여행 능력, 책 읽기, 음악 듣기 능력. 실천 방법.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감사할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니면 단순히 몇 분 동안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어보고 마음속으로 그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2점. 감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자연스럽게 기분을 좋게 하며 행복감과 성취감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부정적이고 인위적인 외부 소스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행동은 건강한 습관을 형성합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변화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속하십시오. 트리거를 식별합니다. 욕망, 지루함, 스트레스, 외로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식별하십시오. 특정 시간, 특정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명확한 인식은 건강한 대처 계획을 적극적으로 피하거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동이 일어날 때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대체 활동을 찾아보십시오. 포기하는 대신 준비된 다른 활동으로 즉시 전환하는 반사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 신체 활동, 걷기, 미용 체조, 정원 가꾸기, 스포츠, 운동은 엔돌핀과 천연 행복 호르몬을 방출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개인적인 관심사를 추구하십시오. 책 읽기, 음악 듣기, 체스 두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컴퓨터, 외국어, 사회적 연결 강화, 전화, 자녀, 손주, 친구, 친척 만나기, 클럽 활동 참여, 자원봉사 활동, 이완 연습, 명상, 호흡, 심호흡, 부드러운 악기 명상 음악 듣기. 주변을 통제하고 방아쇠와 접촉할 기회를 최소화하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침실에 전화기나 컴퓨터를 가져오지 말고 컴퓨터를 공유 공간에 두지 말고 민감한 콘텐츠가 포함된 채널 페이지를 언팔로우하거나 차단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 지원을 요청하세요.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 배우자, 가까운 친구,
성인 자녀에게 당신의 어려움을 주저하지 말고 털어놓으십시오. 때로는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고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리학자나 전문가를 만나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이고 현명하며 권장되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친애하는 골던 바이텔러티의 친구 여러분, 수년 동안 우리를 따라왔을지도 모르는 자기 통제와 부정적인 습관을 극복하는 여정은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인내와 용기, 그리고 자신에 대한 친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치는 이것이 완전히 실현 가능한 여행이며 노력할 가치가 있는 여행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대로자위와 외설물의 남용은 강인함의 표시가 아니라 종종 트라우마, 채워지지 않은 영적 공허함,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일시적인 마음의 약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힘은 결코 욕망을 갖지 않거나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솔직하게 직면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능력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자기애를 기르고 감사를 실천하고 건강한 습관을 적극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점차적으로 통제력을 회복하고 내부로부터 강한 내면의 힘을 키우며 우리 영혼 안에서 바로 참되고 지속적인 기쁨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여행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인내심을 갖고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인정하십시오.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나은, 더 건강하고 더 평화로운 자신의 모습에 대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깨끗한 마음, 평화로운 정신, 긍정적인 생명 에너지의 원천,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행복,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진정한 부입니다. 하치는 오늘의 자세하고 열정적인 나눔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가치와 필요한 영적 지원을 가져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콘텐츠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미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하치 또한 여러분의 감정이나 진심 어린 공유, 질문 등을 댓글로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연결과 상호작용은 동기부여의 훌륭한 원천입니다. 커뮤니티를 위해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세요. 건강, 맑은 정신, 평화로운 삶,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골던 바이텔러티의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